사람의 까남입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는 아우디의 A7 55 TFSI 2라는 차입니다. 새로 출시된 차고요. A7 중에서도 55라는 숫자가 붙었다는 건 이제 고성능을 의미하고요. TFSI라는 건 휘발유 엔진을 의미하죠. 끝에 붙은 2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는 걸 의미합니다. 휘발유 엔진과 전기 모터를 이용해서 최대의 출력을 발휘하는 차예요. 무려 360마력 이상을 발휘합니다. S7이 아니고 A7 중에서는 끝이라는 얘기죠. TFSI건 TDI건 지금까지 55라는 숫자가 붙은 차 중에서도 이 차보다 더 출력이 높은 차는 없었어요. 그런데 A7은 지금 좀 애매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뭐냐면 E클래스는 발표됐고 5 시리즈도 발표돼서 이제 우리나라에 곧 출시되기 직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우디의 A6와 A7은 모델 체인지 시기가 약간 엇갈려 있다 보니까 지금 뭐 차를 사면 이 정도 급의 차를 사면 5 시리즈 아니면 E클래스를 사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최근에 A6와 A7을 연달아 시승을 해본 바로는 경쟁력이 아주 훌륭한 차예요. A7이라는 차는 기본적으로 A6를 약간 뒤로 늘려서 패스트백 형태로 만들고 좀 디자인을 좋게 만든 차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이 차가 업계에 불러온 반향은 상당히 컸습니다. 제가 아우디 박물관 편에서도 보여드렸었습니다만 아우디를 대표하는 차종이 원래 패스트백이었고 그 패스트백 디자인을 지금에 되살려낸 거기 때문에 기계식 쿼트로를 사용하는 헤리티지를 오롯이 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계식 쿼트로라고 하면 뭔가 좋게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고 안 좋게 받아들이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기계식 꽈트로라는 게 정통 꽈트로다라고 생각하시는 올드스쿨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기계식 꽈트로라는 게 무조건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전에는 전자식 사륜구동이라는 게 임기응변처럼 느껴지던 시대가 있었어요. 뭐 한 10여 년 전, 거의 20년 전쯤에. 그런데 이 차는 기계식 꽈트로이기 때문에 진짜 사륜구동, 말 그대로 트랙션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계적으로 확보할 수밖에 없게 만든 그런 꽈트로라는 의미가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기술이 발달하고 트랙션을 관리하는 것에 대한 철학이 바뀌면서 트랙션이 고정된 것보다는 앞뒤 바퀴 혹은 좌우 바퀴로 배분하는 편이 훨씬 더 트랙션 확보에 알맞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뭐 흔히 알고 있는 토크 벡터링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토크 벡터링 같은 것도 원래 있던 기술을 발전시킨 거긴 한데 차가 왼쪽 코너를 돌면 왼쪽 바퀴는 조금 돌아야 되고 바깥쪽 바퀴 더 많이 돌아야 되겠죠. 그 원래 시행해주는 차동 장치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LSD야. Limited Slip Differential이라고 불리는 LSD가 있었는데 그 장치가 바로 두 바퀴의 회전수를 차이가 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보통 차들은 그 장치 없어요. 그러니까 양쪽의 회전 차이를 그냥 무시하고 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달릴 수 있어요. 그런데 LSD가 달려있으면 좀 더 코너링을 좀 더 즐겁게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기도 하죠. 근데 더 나아가서 토크 벡터링이라고 하면 바깥쪽 바퀴에다가 힘을 더 줘서 확 돌 수 있게 만들면 생각만 해도 더 재밌을 것 같잖아. 그게 바로 토크 벡터링 기술이에요. 그런데 그거랑 똑같은 효과를 주는 게 또 뭐가 있냐면 안쪽 바퀴에 브레이크를 잡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바깥쪽 바퀴에 토크를 안 주더라도 안쪽 바퀴에 브레이크를 잡으면 똑같은 효과가 나는 거죠. 근데 어떤 것은 구동력을 더 줬고 또 어떤 것은 구동력을 제한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시면 어느 쪽이 더 다이나믹하게 느껴질지는 아시겠죠. 근데 사실상 수치상으로는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게 바로 제가 지금 말한 철학의 차이입니다. 둘 중에 뭐가 더 낫다 나쁘다를 따지기가 사실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기계식 꽈트로의 경우는 처음에는 앞뒤가 고정된 토크 배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상황에 따라서는 꼭 좋지만은 않았어요. 아우디뿐만이 아니고 다른 브랜드들도 고정된 토크 배분을 가지고 있다가 그게 좀 유리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토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앞이 더 필요할 때는 앞으로 더 보내고 뒤가 더 필요할 때는 뒤로 더 보내는 그런 시스템들을 개발해 왔죠. 르망 24시간 내구레이스에 보면 전기차 위에 울트라, 아우디 울트라라고 하는 게 붙어있는 걸 있습니다. 아우디 울트라라고 하면 아우디 특유의 경량화 기술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꽈트로에서 경량화를 해냄과 동시에 센서를 이용해서 앞뒤의 토크 변화를 감지해서 앞뒤로 능동적으로 토크를 보내는 것들이 점점점 업데이트되어 왔어요. 그래서 기계식 꽈트로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자식 꽈트로가 그렇듯이 실시간으로 앞뒤 토크 배분을 할 수 있는 업데이트가 되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통파 5휠 드라이브 중에서 가장 최신 기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뭐 전자식으로 약간 뭐 이렇게 토크를 좀 조금 분배해주고 뭐 이런 애들이랑은 좀 격이 다르고요. 이 차는 랠리에서 태어나서 랠리에서 자란 그 아우디 꽈트로 기술이 그대로 살아있다, 최신식이다 라고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업데이트는 적응형 회생 제동. 그러니까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앞차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따라서 브레이크를 밟기도 하지만 그냥 브레이크를 밟을 정도는 아닌데 앞차와의 간격이 조금 줄어들 경우에 액셀러레이터도 발을 띄어서 속도를 줄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발을 띄었는데 좀 더 가까워진 속도가 빨라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다시 엑셀을 밟아서 거리를 좁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효율적으로 따지면 연비에 악영향을 끼치는 일들이에요. 브레이크는 가능한 한 안 받는 게 연비에 가장 좋죠. 그러니까 액셀러레이터를 필요한 만큼만 밟고 더도 덜도 아니게 그냥 딱 필요한 만큼만 밟는 게 바로 연비를 좋게 하는 법이죠. 그런데 이 차는 아시다시피 자동으로 차간 거리를 조절하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위한 라이다, 레이다, 적외선 장치 등이 다 달려 있어요. 자율주행을 위한 장치들이 다 달려 있죠. 자율주행이란 화두를 자동차 업계에서 가장 먼저 꺼낸 게 어디다? 아우디다. 가장 먼저 레벨 3 도전한 게 어디다? 아우디입니다. 그러다가 각국의 법규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약간 발을 뺀 상태예요. 레벨 3를 제대로 해낼 수가 없습니다. 법규가 잘잘못을 따질 수가 없어서 현재 다들 손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정확한 팩트예요. 자, 그렇다면 자율주행의 시대는 끝났냐? 아직 먼 미래 얘기냐? 아닙니다. 자율주행에 완전히 맡기지 않은 상태에서도 자율주행 못지않은 편리함을 얻을 수 있어야 진정한 자율주행이다라고 생각하는 회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어디냐? 독일 회사들이에요. 제가 예전에 BMW 시승할 때도 얘기했어요. 적응형 회생제동 때문에 운전이 편하다. 이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리다가 액셀러레이터에서 발을 띄었을 때 앞차와의 간격을 스스로 조절해요. 그것 때문에 운전하기가 너무너무 편합니다. 그거를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걸 느낀다는 게 벌써 위화감이란 얘기거든요. 이 차는 위화감이 없어서 제가 이 말씀을 해드리지 않으면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차간 거리를 유지하고 조절해주기 때문에 그런 기술이 있는 거를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차가 왜 이렇게 내 맘대로 움직이지? 라는 식으로 그냥 기분 좋게만 느끼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나 여기 있어! 같은 기술이 아니라 뭔가 기분 좋은데? 라고 은연중에 느끼게 하는 게 정말 기술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차의 경우는 어댑티브 댐핑 컨트롤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전자식으로 이 댐핑 감응력을 조절하는 기능이 들어있는데 에어소스 들어갔나? 할 정도로 좀 좋아졌어요. 초기형은 확실히 그 컨벤셔널 서스펜션, 그러니까 철 스프링이 들어간 서스펜션 다운 움직임이었다면 지금 이 후기형에 와서는 거의 에어 서스펜션 아니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뭔가 좀 승차감이 훨씬 좋아진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차 타면서 저는 아주 만족했고 역시 명불허전 A7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제가 인정하는 최고의 A7 전문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알고 있지만 구독자분들은 모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대의 차를 탔는데 그 중에 제일 오래 탄 차가 뭐죠? A7이라는 차가 워낙에 좋은 차지만 55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바람이 어땠어? 55 TDI를 탈 때 아무 분할 없었지. 너무 잘 나갔지, 예뻤지. 이 차가 되게 풍요로웠지. 밟으면 뭐 이렇게 훅 하면서 가는 그 55 TDI 경험이 되게 좋은 경험. 맨날 나한테 A7 모시고 다시 갖고 오라고 맨날 노래를 불렀거든. 오늘 이 차는 A7 55 TFSI 2야. 그러니까 전기 모터와 휘발유 엔진을 같이 써서 55에 해당하는 힘을 내는. 같이라는 거. 하이브리드는 엔진도 있고 전기 모터도 있어. 둘 다 같이 바퀴를 굴려. 엔진의 힘을 남은 거를 그 모터로 보내는 방식이거든. 이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 해서 PHEV라고 그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처럼 충전을 해서 전기 모터로만 전기차처럼 달리는 것도 가능해. 그리고 만약에 힘을 원한다 그러면 둘 다 같이 쓰면서 더 빨리 달리는 것도 가능해. 전기차는 불안하잖아. 우리가 전기차로 부산 간다 그러면 충전을 어디서 해야 되겠어? 계산을 해야 되잖아. 근데 이 차는 내연기관차처럼 타고 싶으면 내연기관차처럼 타도 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타도 돼. 그러면 알아서 연비가 좋아져. 모터가 도와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충전을 안 해도 그냥 배터리가 알아서 도와주면서 연비가 일반 휘발유차보다는 좋아진다. 힘도 좋아진다. 내가 지금 우리 사무실에 갔는데 5km가 안 된단 말이야. 그럴 때는 전기 모터로 가요. 전기 모터로 4-50km 정도 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기름 한 방울도 안 쓰고 그냥 배터리만으로 왕복도 하는 거야. 자기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그래서 오늘 시즌은 내가 아니라 우리가 운전한다. 그래. 이 느낌. 55 TDI에서 느꼈던 그 저속 그 힘이 있어? 사실
사실 전기차라고 말 안 했으면 몰랐을 것 같아. 놀랍게도 지금은 엔진이 작동이 안 되는 상태. 요새 전기차들은 다 이래? 전기차 많이 타봤잖아. 어떤 느낌이었어요? 약간 갈 때? 전기 느낌. 미끄러진 느낌이었지. 어. 빙판에 썰매 타는 느낌 그치, 아니었어. 그치. 근데 얘는 지금 그냥 자동차 느낌이잖아. 그게 이 차의 장점인 거야. 보시는 분들이 좀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그 동네 아줌마가 아니에요. 까남의 와이프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의 모든 차를 타본 사람이란 말이야. BMW i3 탔었고, 시보레, 볼트 탔었고, 볼트도 좋아했잖아, 그치? 그리고 조에도 탔었단 말이야. 소리를. 표도 좋아? 근데 예전 세븐도 뭔가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얘는 약간 V8처럼 우엉 하면 약간 그러니까 낮게 이렇게 쫙 퍼지는 쫙 깔리는 소리가 맞아, 있었는데 나도 사실 이 소리가 괜찮았거든. 전기 모터가 아니라 이제 인위적으로 내는 소리가 만족감이 비슷하지. 그 V8 느낌의 그 배기음이랑. 왜냐면 우리가 타던 애도 그 머플러 쪽에 사운드 제너레이터가 있어가지고 소리를 만들어내는 애였단 말이야. 그거 뭐 위화감 전혀 없었잖아, 그지? 근데 얘는 엔진 소리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만족스러운 소리가 나지 지금. 지금 아직 엔진 안 켜졌어. 그래서 전기 모터. 언제 켰어? 꼭 밟으면. 더 오래 껐다면. 근데 내가 어제 밟아봤거든? 100km 넘어서도 안 들어와 엔진이. 이 느낌 이거 이렇게 쓸 때 있잖아. 죄송할 때. 이제 처지만 운전을 잘해요. 웬만한 애들, 남자애들보다 운전을 잘해가지고 지금 이 제동할 때 느낌이라는 건 뭐냐면 큰 차로 멈출 때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로드 홀딩력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야. 얘는 그게 뭔지 모르죠. 근데 이것도 포인트가 되는 게 원래 하이브리드 차들은 회생 제동을 넣다 보면 브레이크 감각이 좀 달라져. 그래서 브레이크를 감는 게 위화감이 있어가지고 이게 멈출 때마다 좀 불쾌해지고 그랬었거든. 근데 이 차는 그게 없는 거잖아 지금. 아마도 위화감이 있었으면 내가 말을 안 해도 이거 좀 이상한데 라고 했을 거고, 저는 이상한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타봤는데 안 이상하고 익숙했어. 아우디도 이미 전기차 전용 모델을 4대째나 만들고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위화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우디를 잘 이해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우디가 만든 차는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잘 아는 사람이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좋은 차를 만드는 회사니까. 이 차는 지금까지 우려했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우려 없다. 심지어 엔진 안 켰어요. 아직 지금 운전하고 나서 엔진이 한 번도 안 켜졌어요. 전기 모터는 마력이 얼마 안 돼 사실. 힘이 부족하다고 느낄 줄 알았거든 나도. 근데 100몇십 마력 가지고도 2톤이 넘는 차체를 움직이는데 충분해. 그리고 지금 이 승차감은 이거는 뭐 최고지. 우리가 사실 A7 탈 때 타면서 계속 그 행복해하던 그게 그치. 있었어. 그래서 이렇게 막 미끄러지는 기분이 아니라 바닥을 쥐면서 가는 느낌인 거는 누가 하는 일이야? 모터 세팅은 어떻게 했냐면 그냥 모터 바퀴에다 달아놓으면 그 미끄러지는 느낌이 나는 거야. 근데 그 진동이랑은 좀 별개로 그립감, 바퀴가 땅을 쥐고 있고 힘이 바퀴로 전달되고 있는 느낌을 주는 거는 좀 다른 느낌인데, 우리가 익숙한 거는 내연기관의 느낌이잖아. 땅을 움켜쥐는 감각을 주는 방법을 얘네들은 찾은 거지. 내연기관일 때는 그 느낌을 주는 방법을 알고 있었지 명확히.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독일차랑 다른 나라 차들의 느낌이 좀 다른 거잖아. 그러니까 내연기관 때는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었는데 전기 모터로 갔더니 그 똑같은 방법으로는 안 되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그걸 찾는데 시간이 좀 걸렸고 이거 찾은 거야? 독일 차들은 찾았지. 그래서 BMW건 아우디건 포르쉐건 간에 타보면 내연기관 탈 때 그 느낌이 있어.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그 도로를 잡고 있는 느낌을 내가 느낄 수 있다는 거지. 이제 엔진을 구동해 볼게. 느껴져? 살짝 엔진이 구동되는 진동 같은 거 못 느꼈지? 그건 엔진이 구동될 때 발이나 손이나 이런 데 느껴지는 진동 같은 게 있었어. 지금 구동돼 있게 안 돼. 엔진이 돌고 있는데 못 느끼겠네. 소음이 없네. 진동도 없어? 발이랑 손에도? 진동은 있는데 아까랑 큰 차이는 없어. 정지 상태에서 하는 거 확실하네. 정지 상태에서 하니까 이렇게 보르르하는 그게 있네. 달리면서 하니까 모르겠더라고. 사실 우리가 예전 세대, 우리가 타던 A7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게 좀 돌리려고 그랬잖아. 디자인이 많이 해줄까. 순간에 근데 레이징도 되고 눈에도 있고 그래가지고 타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이런 차가 없네 싶기도 하다. 좋지. 옛날 그 맛이야. 이게 이렇게 막 달려도 브레이크를 밟을 때 아무 불안감이 없어. 그러니까 그게 밸런스가 좋아서 그래. 아무리 잘 나가는 차 타도 이렇게 밸런스가 안 좋으면 브레이크 밟을 때 약간 멈출 수 있나 뭐 이런 느낌이 있고. 이 시내 주행은
신행형은 전기차 모드로 그냥 끝나겠어. 아무 필요가 없어, 그지? 그냥 회사나 집에 충전기 있으면 충전해놓고 한 번 충전하면 4-50km 타니까 그냥 전기차로 쓰는 거지. 괜찮다 나 진짜. 지금 뭐 이렇게 엔진이 작동될 때, 훅 밟았을 때 진동이나 이런 거 없고 엔진 소음도 없잖아, 그지? 근데 사실 옛날 A7은 나는 차 안에 있으니까 그 바깥 소음이 전혀 신경 안 쓰였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차는 소리가 크다고 하더라고. 아, 그치. 그 차는 일부러 그런 거니까. 밖으로 V8 소리를 내는 스포츠 모델이었어. 그것도 맞네. 풀가속할 때 느낌도 나름의 맛이 있네. 삥 하는 그 소리, 일부러 넣은 그 소리. 전기차로 가속하고 있으라는 느낌이랄까? 어? 이거 바닥에 안 무섭지 지금? 무서워. 총평 가겠습니다. 전기차의 시대가 왔나? 아직은 내연기관인가? 고민하는 게 정상이죠. 전기차가 조용하고 뭐 나름의 장점들도 있고 뭐 비용도 절감되고 뭐 그런 장점들 때문에 전기차를 살까 싶다가도 아직은 좀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좀 불편하기도 할 거고 뭐 이래저래 막 고민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정답이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 지금 가장 현명한 선택은 PHEV라고 보는데 다양한 PHEV가 있습니다만 좋은 차 타고 싶은데 전기차 탈까 내연기관 탈까 아마 고민하셨던 분들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이거 알고 있었어? 이 차가 나올 거라는 거? 얘기 안 해줬었네? 얘기한- 얘기 안 하고 보셨어? 얘기했으면 이거 사지 않을 거야.